이 석기들이 전공 유적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슐리안 주먹도끼입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이와 같은 모양의 석기들이 처음 발견된 프랑스의 생따슐 지방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와 같은 주먹도끼들이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150만 년 전, 처음 인류가 석기를 만든 250만 년 전부터 거의 1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와 같은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먹도끼는 기존의 석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석기입니다. 주먹도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그 모양의 설계도가 이미 추상적인 사고의 형태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만이 만들 수 있던 석기가 주먹도끼인데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는 흔히 구석기 시대의 만능 도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찍고 파고 베고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에 비견하기도 하고 최근에 알파고 같은 컴퓨터들도 그 기술의 원천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와 같이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었던 인류의 이제 기술이 그 원천이 되겠는데요. 이 주먹도끼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도 뛰어나지만은 좌우 대칭에 그리고 마치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의 아름답게까지 한 그런 중요한 석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먹도끼들을 만들기 시작한 인류는 약 700만 년 전부터 진화를 시작하는데요. 요 전국 선사박물관의 상설 전시장 안에는 이와 같은 인류 진화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의 여행에 같이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즉 직립보행을 할 때부터 비로소 이제 인간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류 진화의 가장 첫머리에 비로소 두 발로 처음으로 일어선 고인류가 바로 사헬란트로프스 차덴시스, 투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때부터 상당 수준의 두 발 걷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루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골격의 40% 이상이 발견되어서 약 300만 년 전의 그런 고인류인데요. 이때부터는 지금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완벽한 직립 자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커진 턱이 발달한 파란트로푸스, 그리고 처음으로 석기를 만든 호모 하빌리스가 약 25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흔히 적자생존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 다음 고인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했던 고인류의 개체가 진화의 길을 쭉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아주 호리호리한 그런 고인류가 한 명 서 있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아마 아프리카를 벗어난 호모 에르가스터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인류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 맨 뒤쪽에 오른손에 뼈를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전곡에서 주먹도끼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호모 에렉투스들이 저기 서 있고요. 맨 뒤에 보면은 아주 1m도 안 되는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라고 하는 저런 특수한 환경에 적응한 그런 고인류들도 우리 인류 진화의 무대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매머드 뒤에요. 바로 그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마 네안데르탈인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인류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 여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비로소 호모 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진화를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약 4만 년 전에 우리 평양 인근의 용곡 동굴에서 발견된 용곡 사람, 그리고 북경의 산정동에서 발견된 산정동인, 대개 약 2만 년에서 4만 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맨 마지막에 700만 년의 여행을 거쳐서 제 옆에 약 10,000년 전에 북한의 만달리 동굴에서 발견된 만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서 지금 버스에 타거나 지하철에 탄다 그러면 아무도 구분하지 못할 그런 오늘날 우리와 같이
완벽한 해부학적으로 유전적으로도 일치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류의 진화는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잘 적응한 그런 집단들만이 살아남아서 인류 진화의 위대한 여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뛰어난 인류 문명을 이룩하는 그런 모든 진화의 그런 그런 결집체들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후기 구석 시대 예술가들은 동굴 벽화에 주로 짐승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동물을 잡자,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오늘 하루도 먹고 살까, 이런 간절한 구석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이렇게 동물 벽화에 동물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기 구석 시대 동물 벽화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동물 그림들은 그 당시의 생활 환경을 알 수 있게도 해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마치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손바닥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황소 그림과 사슴, 말, 또 뭔지 모르는 특이한 동물들도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 동물들을 제발 참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마치 사슴 5마리가 시냇물을 헤엄쳐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역동적으로 표현했고요. 또 들소 사냥하는 그림인데요. 마치 창을 이렇게 찔러라, 또 사람이 받쳐서 쓰러져 있는데 잘못하면 다친다, 아마 이런 교훈을 알려주는 그림으로 이런 동물 벽화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점점 컬러풀해져 가지고요, 천장에도 아주 말 그림, 그 다음에 소 그림들이 아주 컬러풀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물 벽화들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 선사박물관에 오시면은 마치 구석기 시대의 동물 벽화를 발견하는 탐험과 같이 동물 벽화 탐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후기 구석기 사람들의 동물 벽화에는 저런 매머드 같은 그림들도 보이는데요. 아마 구석기 사람들은 매머드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동물 화석이 동물 벽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매머드의 화석입니다. 매머드는 구석시대에 아주 추웠던 빙하시대에 살았던 동물인데요. 털이 길고 지방층이 두껍고 꼬리도 짧고 귀도 작아서 아주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해서 살았던 그런 커다란 동물인데요. 후기 구석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냥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매머드를 한 마리 잡는 날은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요.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고 가죽을 벗겨서 옷도 만들고 매머드의 상아로 각종 예쁜 장식품도 만들고 또 뼈로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매머드가 멸종돼서 없어졌는데요. 이 후기 구석 시대 사람들이 사냥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창으로도 찔러서 잡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절벽으로 몰아서 떨어뜨려서 한꺼번에 사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매머드의 뼈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집도 고고학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기 구석 시대의 선사 시대 사냥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이 매머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전국 선사박물관에 오시면은 이런 매머드 화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문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 그리고 인류의 진화에 대한 각종 살아있는 생생한 전시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는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는 전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종 선사시대 체험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구석기 시대로의 여행, 선사시대로의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국 선사박물관으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